그래서 이런 허위계산서 발행 이 범죄도 고의범이에요. 그래서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또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하려고 거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 경우하고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내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 것이다. 또는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발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사실 부가세 징수 목적이 커요. 그런데 거래,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거래는 A가 하고 실제 용역은 주고받는 건 A가 하고 B의 명의로 낸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이거는 다 부가세를 포탈하려는 상당히 위험성이 농후한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사망사항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칭 가라라고 하잖아요.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는 경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않고 완전히 허위의 계산서가 나와 있다. 이런 경우나 거래를 하긴 했는데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거나 발행받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계산서 발행 이 범죄도 고의범이에요. 그래서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또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하려고 거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 경우하고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내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 것이다. 또는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발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선에서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애초에 어떤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자, 그런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공급자에게 다시 제한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해제되면은 그 해제한 걸로 취소한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를 그냥 내가 공급받은 사람이 공급한 사람이 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것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고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실제 실물 거래 자체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에 관한 부가세 규정을 좀 잘못 적용해서 법령에 위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제한한 용역을 받은 바 없이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있었는데 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법 규정 좀 해석을 잘못 적용해서 부가세 환급이 좀 잘못 나갔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허위계산서 발행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게 세금을 낼 때 되면 짜증 나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뭐 이렇게 날라오고 하면 이거 어쨌든 돈을 안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대한 감추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세무조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려있고 요즘 분위기가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갑자기 주변에서 보면 생각도 안 하는데 세무조사가 날라와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매출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하시는 게 맞겠죠. 단순히 어떤 과태료나 가산세나 이런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